우리 전 시간에 뭐 대손에게 대한 얘기 공부했는데요. 약간 논점 4개 내내이고 뭐 문제를 통해서 그 모형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손에게를 전 시간에 배웠는데 대손에게의 본질이 뭘까요? 대손에게는 먼저 시점이 있죠. 4개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의 포인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이 있죠. 채권이 발생하면 위험이 발생하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말에 채권자를, 그죠? 우리 회사에 채권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처가 10군데 약 뭐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10군데 거래 업체로 1,000만 원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게요. 그 연말에 담당자를 불러요. 그 업체 담당자를 다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내 채권 중에서 내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먹고 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손을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년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먹고 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회계기준에서는 정보를 만들 때 실제 대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채권의 위험은 채권의 그죠? 대손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그죠?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을 때 있죠. 개별분석법,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약간 절충된 방법이 뭐예요? 연령분석법. 연령이 좀 많으면 채권의 위험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험률을 가중치해서 채권의 위험액을 뽑아내는 방법. 간편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채권잔액 비례법이죠, 그죠? 남아있는 채권에 우리 경험률을 곱하면 우리는 보통 100만 원 정도 되면 항상 한 1% 정도는 대손이 나더라. 대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업종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그 어딘 줄 아세요? 대손은 아닌데 하여튼 물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 재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감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 편의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항상 재고가 안 맞아요. 100개를, 그죠? 100개를, 과자를 갖다 놓으면 100개가 안 있는 거예요. 그럼 팔린 게 10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팔린 게 1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비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차이에 기인하냐면, 훔쳐가는 거 있잖아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훔쳐가는 것도 내 재산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훔쳐갔을 때는 어떻게 기록할까? 지금은요, 채권을 못 받게 돼서 어떻게 기록할까?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돈을 못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채권의 잔액의 경험률을 곱해가지고 일단 추론해요. 추론해서 그걸 어쩌자는 거냐, 그죠? 그걸, 그죠? 단기에 채권이 발생한 연도 위험이 존재했으니까 그 연도에 뭐예요? 비용 처리하자, 그죠? 대손 난 거예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을 발생주에 따라 위험이 발생한 연도에 대응해야지 그 수익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설정해서 회계 처리하죠? 비용 처리한다고요. 대손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죠? 비용 처리 막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기간에 대손 위험이 늘어나면요, 추가 설정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잔액이 올해 채권의 위험액이 15만 원이다. 그런데 이미 설정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요, 추가적인 위험이 5만 원 더 늘어났잖아요. 보증법에 따라죠.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설정을 쭉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위험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채권의 위험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많이 설정한 걸 환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대손상액 비용 처리했으니까 환입하면요, 당연히 수익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수익 계정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이죠. 그런데 이게 짝꿍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이상적인 거는요, 재무 손익계산서에 수익도 4가지가 있고 비용도 4가지가 있으면 커플이 되면요,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 환입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구조가 수익은 2개밖에 없고요, 비용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걸 다시 환입하면요, 영업의 비용으로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매칭이 되죠. 근데 판관비로 처리한 놈을 뭐야? 환입하면 이걸 그 영업 수익이 매출액에서 그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은 잡아야 되고 할 수 없이 뭡니까? 그 계정의 성격을 판관비에서 플러스 했으니까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죠. 이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대손충당금이 차감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판관비를 빼니까 뭐예요? 비용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성격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런 형태로 있죠. 조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환입계정은요, 뭐 영업의 수익이고 판관비의 그죠 환입계정은요,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채권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런 것들을 정담 관리하면 되겠다. 어느 순간 대손이 발생하겠죠.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충당금을. 그래서 일단은 그걸 끌어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끌어다 써가지고 일단 대형에서 일단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요 비용 처리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끌어다 쓴다는 그 말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대손이 났을 때의 위험은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누적된 위험이잖아요. 그 금액이 단기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금과 상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연도에 있죠. 수익과 비용에 왜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처리하고 회수하면요. 기억해야 돼. 회수하면 차변의 금액만 회수했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는 차변이잖아요. 대변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뭘 처리하면 될까요? 뭐를? 회수하면 어떻게 보기 처리합니까? 기억나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증가를 보기 처리한다. 무조건 뭐예요?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 올리잖아요, 그죠? 그 점을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모형 있죠? 설정, 환입, 대손, 회수. 네 가지 모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잔액을 쭉 따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반해서 여기 있는 있죠. 문제를 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 대손 충당금을 그죠 설정하는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은 말 그대로 자산이어야 되죠, 그죠? 채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산을 찾아보면 돼요. 여기 자산이 아닌 게 있죠. 자산이 아닌 게 뭘까요? 가수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채라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가지급금은 자산, 가수금은요? 부채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아닌 게 뭐예요? 가수금이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복습하세요. 어제 배운 건데 있죠. 가지급금하고 어제 배웠잖아요. 가지급금 자산이라 했고 가수금 부채라 했죠. 처음 듣는 듯한 그죠 모습을 한다는 건 뭐예요? 복습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알 거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부채지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1번이지 뭐. 이걸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계정 과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채권마다 그죠? 그 맞춤 시기에 대손 충당금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기가 98페이지죠. 여기만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계정 과목에 보면 이게 108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8번을 보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뭐죠? 대손 충당금. 그럼 플러스 원은 요 외상 매출금의 이원 평가액인 거예요. 계정 과목을 쓸 때 플러스 원 생각하면 돼요. 받으러 오면요 110번이잖아요. 플러스 원 120번 찾아보세요. 미수금이죠? 플러스 원. 항상 그 밑에 뭡니까? 충당금에 짝꿍을 맞춰야 되죠. 뭐를 차감한다 했는데 그죠? 거기에 맞는 차감의 조정 계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원이니까 쉽게 대손 충당금에 대한 뭐 금액을 알 수, 여기 어떻게 하는지 이 계정의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98페이지인가? 자,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아는데,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자산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은 자산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험 평가액이니까 당연히 자산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자산이 아닌 건 뭐예요?
부채잖아요. 그죠? 당연히 1번이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솔직히. 이걸 틀린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냥 기출된 문제니까 그냥 풀 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 번째, 다음 중 매출세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걸 찾아보래요. 자, 매출세건이란 영업활동으로, 맞죠? 영업활동 거래에서 이 채권이죠. 여기 맞네요. 그죠? 매출세건에는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원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입니까? 굉장히 쉽다. 그죠?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음 있죠? 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그죠? 순실현 가치로 평가하고, 이 말이 뭐냐면, 어제 그죠? 채권의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니까 뭐야? 순장부가액, 순실현 가치 있죠? 이렇게, 그죠? 표시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적정하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대손 예상의 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가, 그죠? 적립이 뭐야? 설정이잖아요. 설정, 환입,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실제 대손이 일어나면요. 확정되는 시점에 그 대손충당금의 잔액과 우선 뭡니까? 상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야? 이거 맞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내가 있어 이런 이 내용들 하나, 둘, 세 개의 지문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뭐예요? 확실하게 틀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난이도가 여기에 낮춰져 있는 거예요. 회계 1급은 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하나 때려주는 거야. 근데 세무 2급은요. 여기 약간 있죠. 오답이 약간 멍멍한 있죠. 긴가민가 하는 있죠.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럼 다 읽어봐도 뭐 긴가민가 하죠. 세무 1급은요. 말 토시 같은 걸 디테일하게 해서 그러니까 에러 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학습을 좀 하다 보면요. 회계 1급을 따기는 정말 쉬워요. 정말. 태어리 정말 쉬운 자격증이라고 봐요. 근데 회계 1급이 왜 어렵냐면 처음이니까. 그죠? 처음으로 대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재경 관련 자격증을 쭉 취득한다 가정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세무 2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 1급은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야. 처음에 익히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무 2급은 시간도 많고 뭐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원천세하고 부가치세 실무만 들어가요. 25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세무 2급 자격증도 실무에 70점 중에서 45점이 뭐예요? 다 회계 처리라고요.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세무 2급도 합격이 안 돼요. 굉장히 그죠? 기초적인 전표 입력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찾아봤고요.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매출세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이렇게 하죠. 잘못된 걸 찾아봐라 이렇게. 잘못된 게 쉬워요. 옳은 것은 하면 어려워요. 잘못된 건 가다가 뭔가 몰라도 잘못된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세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으로 설정한다. 아주 뭡니까? 눈이, 그죠? 아주 즐거운, 그죠? 맞구나. 눈에 팍팍 들어오죠, 그죠? 자, 매출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이 인식해야 한다. 뭔가 멍멍하죠? 무슨 말이지? 좋아요. 무슨 말인지 물음표를 달아요. 세 번째,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뭐예요? 대손상환비로 계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요번에 15만 원 예상되는데 잔액이 뭐예요? 10만 원이라면 그 차액 5만 원을 추가적으로 뭡니까? 보충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맞죠, 그죠? 네 번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충당금과 우선상계 부족하면 비용 처리한다, 그죠? 대손상환비. 그런데 이 채권이 영업의 채권이라면요, 기타에 대손상환비를 한다. 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해보니까 요거는 뭐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은 정답을 뭡니까? 2번을 하고 뭡니까? 2번을 체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2번까지 알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까지 알려면 공부량이 뭐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객관식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험을 다 알아가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그죠? 4개의 지문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하는 거는 강의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학생들 중에서 다 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설은 해드릴게요. 우리 그죠? 여러분들 어제 바드럼에 대한 모형 배우셨죠? 그래서 처음에 채권이 발생했죠. 바드럼. 만기에 추심이 되니까 뭐냐? 만기 추심 모형 배웠죠. 만기가 되어서 그죠? 결제 받는 거, 수수료 빼고 입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기에 부도나면요. 요 어음은 부도났어요라고 밝혀야 되죠. 대체하죠.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으로 대체. 그죠? 세 번째가 어제 양도 배설하고 배워봤습니까? 배설한 말은 그죠? 받았던 어음의 등에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뭐 배웠죠? 할인 모형 배웠죠. 그죠? 어음을 만기 전에 뭡니까? 어음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모형 배웠죠. 그러니까 만기 전에 돈을 융통하니까 그 은행으로부터 융통하니까 거기에 대한 할인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 할인료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가 논점이었죠. 그래서 매각 거래로 볼 거냐 차익 거래로 볼 거냐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각 거래로 볼 거냐 차익 거래로 볼 거냐는 거는 제시해 주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매각 거래로 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으니까 그 할인료는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만약 이거를 매각한 게 아니라 빌린 거래 차익 거래를 본다면요 이자 비용을 본다. 뭐 이거가 논점이었죠. 기억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에 해당되면 매출 채권들의 이전 거래가 받을 넣으면 이전 거래가 차익 거래에 해당되면 이거는 처분 손익입니까? 처분 손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자 비용을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 처분 손익 인식 아니고 여기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 되려면 매각 거래로 하면 맞죠. 매각 거래로 본다라면 처분 손익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익 거래로 본다라면요 이거는 이자 비용을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차익 거래로 본다면 처분 손실이 아니죠. 그죠? 이자 비용을 처리한다 해서 여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배웠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이걸 글로 이렇게 퍼뜨리면 처음 배운 듯 하다고요. 자꾸 있죠. 그런 것들 연습해서 눈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제가 객관식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읽어보고 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 하면요 나를 믿고 뭡니까? 잘 모르는 걸 체크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확률이 더 높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객관식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산이라면 채권이라면 다 거기에 짝꿍이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이 다 딸려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장기 대여금에 대한 위험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그죠?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손익계산 항목 중에 좀 변동되는 것은 뭐냐 이거잖아요. 4번 보입니까? 장기 대여금을 설정하면 비용 계정이 뭐죠? 기타의 대손상각비잖아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판관비가 뺀 나머지가 영업이익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이익이 뭐죠? 세전이익이잖아요. 세전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답은 4번인데 이 문제가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손익계산서의 10가지 구조를 외우라 했잖아요. 익히라 했잖아요. 그 구조를 모르면 이걸 풀 수 없잖아요.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율이라고 불리는 게 뭐죠? 매출 총이익 하나,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둘, 그다음에 영업 외적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약칭해서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구조를 알아야 되죠. 외우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다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시기에 꼭 익혀야 될 학습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대손 충당금에 관한 얘기들, 이론 문제를 했고요. 나중에 뒤쪽에서 나중에 회계 처리를 살펴볼 건데, 회계 처리의 기출 문제는요, 제가 기본 모형 있잖아요. 우리 본문의 예제 문제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다 뿐이에요. 그 모형이 똑같고 금액만 바뀌죠. 그죠? 어제 제가 했던 모형 있잖아요. 그게 모형이 다 똑같고 금액만 조금씩 바뀐다 이거지 모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익혀야 될 부분은 기본 예제 있죠. 기본 예제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주제, 우리 당자를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주제는 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죠? 이게 외환회계에 대해 있습니다. 외환회계. 외환회계하고 그 다음에 기말의 손익정리분계, 정리분계 이렇게 두 개를 배워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토픽은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할 때만 커리큘럼을 당자로 분류해요. 뒤쪽에 보통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앞에서 땡기냐면 이거 어렵지 않는데 뒤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야? 그죠? 이거 뒤에 가면 이걸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강의 누구나 잘해요.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집합 강의, 집합은 우리 수학에 보면 제일 첫 그저 장이 집합이죠. 집합. 집합은 10명을 치면 이제 맞는 정답률이 80%가 정답률이래요. 그럼 집합이 쉬워가지고 여러분이 득점이 높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집합을 보죠. 조금 가다가 뭐야? 공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포기하죠. 그래서 아니야, 난 다시 해야 돼. 또 그럼 어디서부터 합니까? 집합부터 하죠. 그리고 또 포기하고 또 어디서부터 해요? 집합부터 또 하니까 뭐야? 집합은 회독이 많아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에 불구하고 잘 맞춘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을 쓸 때 보면 앞에는 그죠?